이상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생각과 꿈을 나누는 팟캐스트,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사실 좀 이게 촌스럽긴 한데, 저희 방송은 이게 지금 시스템상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이렇게 컨텐츠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익은 이야기, 낯익지만 낯선, 낯익선 이야기 3번째 아갈마 이야기가 나뉘어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 넘버 1이 이제 그리고 그때 함께 녹음된 이게 2가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신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물가물한 게 지금 저번 녹음 때 아우트로를 어떻게 녹음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지금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방송의 편집과 기타 잡일을 맡고 있는 태피디입니다. 오늘도 서 대표, 방 기자, 윤 작가님 함께합니다. 네, 소개들 좀 해주시죠. 과음을 해서 힘든 윤 작가입니다. 네. 과음을 하지 않아도 힘든 서 대표입니다. 발성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방 기자입니다.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가 요즘에 청취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취자들의 요구에 따라 보는 사람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래요? 시청하고 우리가 있죠. 보고 있죠. 네. 이 청취자들의 요구에 따라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 아나운서의 발성과 발음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입에 볼펜도 끼고 있고 뭐 발음 교정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할 게 술 이야기 에필로그, 네. 취중농담 2번째 이야기죠. 술 이야기. 지난 방송 이제 술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에필로그와 어울리게 숙취와 함께하는 그렇죠. 네. 힘들어요. 그렇죠. 아유. 네, 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미리 모여서 또 술을 또 한 잔씩들 하고 잠깐 이런 건 뺍시다. 네. 너무 뭐 어때 술 이야기인데 네. 주제가. 일단 아무튼 아니 제목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에필로그. 네네. 네. 에필로그 부제 숙취. 괜찮네. 굉장히 네, 그래서 일단은 저번 주 방송 아갈마 이야기 그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미 네이버 카페에는 한 달 넘게 프롤로그가 게시가 되었었고요. 청취자 참여를 기다리는 게시글이 처량하게 무풀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내 새끼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굶고 있고요. 나는 아직 배고픈데. 근데 바로 아갈마 때도 이렇게 우리가 초반에 나눴던 얘기 같은데 너무 좀 약간 달려왔어요. 지금 보니까 앞에 붉은 수염도 그렇고 카심도 그렇고 좀 굉장히 빨리 달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제가 일단 조금 속도를 줄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 기자의 취중농담 술 이야기 에필로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태백과 두보, 도연명 등 이제 중국 시인들의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술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음악 뭐 그런 말씀 해주셨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방 기자님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때문에 노랫말 좀 가사에서 볼 수 있는 문학성 네. 뭐 이런 거를 생각해 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벨 문학상 네. 올해 밥 딜런이 받았죠. 네. 네. 10월 13일 날 발표가 났나요? 네, 맞아요. 네, 10월 10월 13일 날 맞아요. 발표가 났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딜런이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가가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마땅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중국 문학사에서 항상 보면은 그 우리 문학의 원형을 시로 보거든요. 사실 시는 노래 가사잖아요. 그 노래 가사도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이게 근본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밥 딜런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전혀 그런
정보 없이 접근을 했을 때 의아하긴 했어요.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에게 이걸 주냐는 그런 의아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몇 곡 노래를 찾아봐서 들어보지도 않고 가사만 찾아봤거든요. 네. 가사를 진짜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전달만 잘 된다면 전 사실 대중가요니까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보다 네, 가사가 주는 전달력이 충분히 아름다움이 있다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쪽 학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폄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문학상을 네. 발성기관에다가 상을 줬다 막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사화가 되고.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문학성, 그러니까 지평을 넓혀가는데 되게 한 족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녹음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뭐 아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김영하 소설가가 요즘 소설은 이제 영화 경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소설 시장이. 그런데 지금 이제 노벨 문학상이 밥 딜런이 받은 것은 문학을 하는 분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음악이라는 시장이 있고 문학이라는 시장이 있다면은 이 자꾸 문학이 가뜩이나 좁아져 있는 입지를 더 줄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의아하긴 한데 의아하면서도 사실 저는 밥 딜런이라는 이름에 그 밥 딜런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밥 딜런의 본명이 밥 딜런이 아니에요. 밥 딜런의 원래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짐머맨이거든요. 근데 이 딜런 토마스라는 음유 시인을 밥 딜런이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그 딜런 토마스의 딜런을 따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밥 딜런이라 지은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저는 그 점에 맹점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밥 딜런 자기가 물론 대중가요를 불렀고 그 당시에 포크록의 대부로서 활동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음악이 가지는 원래 원초적 아까 말씀하신 그 고유의 그 노랫말에 좀 집중했다고 봐요. 포크송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대표적인 포크송 김광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혜수라든가 그 김광석 노래는 사실 진짜 가사가 좋죠. 가사로서 듣는 거고 음보다는. 네, 그렇죠. 교과서에 그렇죠. 실리기도 했고. 그쵸. 네, 밥 딜런 같은 경우도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네. 그런. 근데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도 노벨 문학상이 다 이제 문학가들이 받은 건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 한번 받으셨었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잖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기록 같은 것도 보면은 위서 동전이라든가 이런 기록 그 여기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고 늘 음주 가무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꼭 남아 있어요. 항상 우리나라는 보면 자연스럽게 1차에서 이제 술 마시고 뭐 1차는 소주, 밥이랑 해서 2차는 맥주, 3차 노래방, 4차를 가든지 거기서 집에 가든지. 뭐 전형이죠. 네. 그래서 술과 노래는 어떻게 술자리에서 옛날에는 막 앉은 채로 노래를 하기도 했고 기타도 연주했고. 그쵸. 음주 가무라 그러죠. 그래서 네, 뭐 뗄래야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니까 술과 그래서 음악은. 사실 더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좀 뭐랄까요, 시를 서로 그쵸. 그 자리에서 수창. 네네네. 뽑았잖아요. 수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술과 이제 문학이라든가 이런 게 낭만적으로 포장이 돼서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저 하다가 이제 길을 잃었어요. 네, 길을 찾아서 네네. 다시. 술과 음악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을 좀 찾다가 이 얘기가 나온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밥 딜런 이야기도 이제 네. 노벨 문학상 밥 네. 딜런 이야기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술과 관련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가사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문학성을 좀 훑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상 공작소입니다. 뭐 술하면 생각나는 음악 있으세요? 네. 저는 바이브의 수리아라는 노래랑요. 그리고 바비킴이 누구와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누구와는 진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바비킴과 함께 부가킹즈의 멤버 중 한 명인 주비 트레인이 피처링했습니다. 한 잔 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 두 개가 되게 대립각을 세운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데요. 서로 좀 거리가 꽤 멀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브의 수리아라는 건 이제 뭐 이별하고 뭐 하고 해서 이제 울고 불고 질질 짜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난 늘 술만 먹고 산다 뭐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간다 이런 쪽이면요.
바비킴의 한 잔 더라는 건 제목에서 알다시피 들으면 되게 신나고 분위기가 흥겹게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그래서 추구하는 방향은 저는 바비킴 쪽이어야겠지만 실제로는 술이야. 실제로는 뭐 수리아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한 잔 더 쪽보다는 수리아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 방 기자가 이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찾아봤을 때는 네. 대부분 노래들이 다 앞에 수리아 같아요. 그쵸, 다 그냥 가사도 약간 그렇고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우중충하고. 질질 짜고 뭐. 그렇죠. 술이 좀 감정을 증폭시켜서 그런 걸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술 그 외 마시면. 저번 방송에도 제가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네. 왠지 술을 생각하면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금도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진짜 소주 한 잔 딱 마시고 뭔가 추억에 잠기는 그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 이제 융 작가의 지금 멘트에서 소주 한 잔도 있었네요. 네, 소주 한 그러네요. 잔. 아, 이 명곡을 지금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창정이 형님의 네. 죄송합니다. 형님, 창정이. 지금 뭐죠? 한참 주가를 올려서 전성기? 내가 저지른 다시. 사람. 응.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음. 네, 되게 좀 극단적인 노래 두 개가 생각이 났네요. 태피디는 뭐 많이 찾아오셨는데 좀 송구스럽게 한번 좀 좋아하는 가사라든가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그럼 딱 가사 사실 근데 가사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음악 멜로디와 떼어놓고 딱 들으면 또 느낌이 네. 다르더라고요 저는. 들려주시죠. 네, 딱히 몇 개를 찾아오긴 했었는데 안 살아? 딱 막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애절하게 하나 읽어봐요. 보면 애절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 지금 안치환의 노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딱히 그것도 되게 애매하더라고. 일단 뭐 수리아 한번 가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해보시죠. 아, 바이브의 수리아를 얘기하시나요? 네네. 전 외우고 있으니까 안 들어봐도 됩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긴 왜냐면 하더라고요. 아까 밥 딜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정말로 가사만 읽었을 때도 시적인 느낌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사도 근데 시가 아닌가. 이 가사는 딱히 그런 느낌이 안 그래요?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달라. 한번 말 읽어볼게요. 되게 안 듣는데 진짜.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너만큼 내가 미워서 나 한참을 흉보다가 나 어느새 그대 말투 내가 하죠.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남남이야. 정말 남이야. 널 잃고 이렇게 우린 영영 이젠 우리 둘은 남이야. 요게 지금 한 저거죠? 네. 그쵸. 네, 한 네, 절이죠. 네, 이게 또 1절인데. 슬픔이 차올라서 약간 요게 또 반복이 되는 저거고. 음. 그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근데 이 이제 뭐 찌질함이라고 제가 이제 시작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모든 남성들은 이 찌질함을 다 한 그럼요. 번씩은 그렇죠. 본인들에게는 찌질하지 않다라고 오롯하게 느낄 때가 있었던. 아니 근데 뭐 있으셨나요? 아니 좀 많았는데 많았다고요? 아유, 근데- 그 이승기 노래 제목 중에 네. 사랑이 술을 가르쳐. 그런 노래가 있나요? 네. 그 노래도 되게 다 그지, 사실 이별을 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만 있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서 한 번만 해본 사람들이 없듯이. 전 한 번만 해봤는데. 아 그래요? 이별을요? 제가 얘기한 요 정도의 뭔가 고통스럽고 아 그래. 아마 아 이렇게- 그건 그래도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공감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찌질함을. 그러니까 이 찌질함은 저는 굉장히 저는 그때 술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더 찌질할 수 있는데 전 물도 못 먹었어요 그때는. 식음을 전폐할 전폐가 정도의 되더라고요. 슬픔이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집에서도 걱정하고 이렇게 음식을 이제 갖다 주시면 저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냥. 토하고. 맨날 며칠. 저도 먹어봐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몸이 밀어내더라고요. 물조차도 밀어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원피스로 극복을 했습니다. 원피스와 나루토와 원나블로 나 되게 지금 슬프게 듣고 있어. 결론은 이게 원피스야. 뭐야?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내가 되게 이상한가 봐. 난 원피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돼.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설마 그 만화 어떻게 원피스 상상했어. 아이, 진짜. 나는 혹시 그 원피스가 어떤 거냐면은 방 기자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니요. 진짜. 그 원피스로 이제 극복했다는 게 이게 좀 웃긴 건데 웹툰 중에 찌질의 역사라는 웹툰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막 도서관에서 울다가 그 이렇게 뭐라 보여드릴 수 없는데 울다가 이제 힐끔 쳐다봤는데 여자의 그 다리가 보이는 거야. 그 다리가 약간 원피스 입은 여자의 다리가 보이면서 이렇게 다니. 그러면서 걔가 갑자기 그녀를 흘끔 보는 거 울다가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해갖고 그런 걸 다룬 게 약간 찌질의 역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피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울다가 뭐 담배를 피러 나갔고 이제 슬퍼서 식음을 잡혀 나갔는데 그 원피스 입은 여자를 보고 그래도 살아봐야겠다 이런 느낌. 제가 잘 오해했네요. 저는 네. 다른 쪽으로 생각했기 아니,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저는 좀 원피스를 입어서 아니 뭐야 여기 지금? 여기 뭐야? 아니 그래서 나만 이해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저는 원나블로. 원나블로. 그러니까 항상 그 전까지도 이거 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원체 쌓여 있으니까 이거 언제 보나 했는데 이제 그때 고마워요 태PD. 태PD의 그런 정서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 와중에 용 작가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원피스를 입고 극복을 했다니. 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자꾸 내용이 오늘 이 방 기자가 제대로 준비 못한 탓에 내용이 3편포로 가는데 아무튼 유익하게 들으셨길 바라시고요. 태피디는 이런 인간이라는 걸 잘 아시길 바라셨고요. 네. 진짜 로맨티스트라고 찬양해 주려고 했는데 결론은 못 나고요. 그랬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원피스 신기하더라고요. 짱짱맨이라니. 그래서 저희 네. 좀 술로 막 그거 공감하냐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술조차도 못 먹는 상태였었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 저는 술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남진의 나야 나.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놓지 나야 나.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처음에 길가에 목록집 있는데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이 뭉크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초적인 노래예요. 남진이잖아요. 그래서 딱 다른 노래가 얼른 빨리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 소주 한 잔이 오히려 생각이 안 정말 나고.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 거 가사들 한번 이렇게 좀 가사를 나눠봐요 우리. 네, 제가 한번 진짜 웃긴데 이거. 웃기면 더 좋지. 되게 허세빌 강한 지금 가사거든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웃으실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웃긴데 네, 그대로 읽을게요.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록집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자네 한 잔 건커니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자 내가 뭐 어때서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달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냈네. 뭐 이런 노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비킴의 한 잔 더라는 노래도 이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부어라 마셔라는 노래예요. 그러고 보면은 약간 이 술에 관련된 노래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직접 가사를 쓴 이제 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사가일 수도 있겠지만 술을 잘하는 사람이 술과 관련된 노래를 쓰는 거랑 술을 그냥 한 잔에도 막 그렇게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쓰는 거랑 확실히 다를 수가. 왜냐하면은 같은 술이지만 본인한테 받아들여지는 그 효과가 천차만별일 테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지금 두 가사를 들으니까 굉장히 뭔가 술은 그냥 주당들, 주당들의 가사로 느껴져서. 그렇죠, 맞아요, 그건.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술 마셔라고 하면 비웃죠. 그거 뭐죠? 너는 지금 뭐해? 찾니 바퀴야. 술 마시면서 여자들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문자 넣고. 근데 계속 찌질하게 이게 남자들끼리 보낼 수 없으니까. 그건 프라이머리의 잔이라는 노래고 맞다. 그 다이나믹 듀오인가가 맞아요. 네, 그래서 술 마시러 남자 소주나 하지 뭐 소박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남자들이 꼭 술자리 갈 때 여자한테 괜히 헤어진 여자친구한테까지 막 문자 보내고 결국은 아무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잔이라는 두 글자. 자라는 한 글자나. 그렇죠. 꼭 술 먹으면은 꼭 그러더라고요. 저런 약간 저 찌질함의 약간 발로로 나오는 제목 자체는 술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장미여관의 봉수가
봉숙이 그 노래가 사실 그렇잖아요. 아, 봉숙이는 작업 걸기. 데킬라 한잔 시켰는데 네네. 어디 가냐고. 그 음악이 참 그 음성과 더불어 그럴 거면 네가 돈 내고 가라고 하지. 이 짓이라면 참. 술을 먹으면 참 마시지 말아야겠다. 찌질해지네 사람이. 특히 이성에 대해서는 정말 남자가 참 근데 술과 관련된 게 그럼 어떻게 보면 술이 참 사랑과 관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별. 근데 이별. 사랑.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논한 노래에 나오는 술을 마시는 주인공들이 다 남성적이네요. 그쵸? 여자 그러네요. 시아가 부른 그런 술 한잔에 구두를 신고 아, 그 뭐죠? 구두인가 노래가? 네, 그건 구두죠. 네. 그쵸. 그러니까 잠시 꼬였는데요, 대화가. 용 작가 이제 시아의 노래도 그렇고, 지금 방 기자가 얘기하시려고 했던 건 지하의 술 한잔 해요라는 노래가 있죠. 그것도 이별에 관련된 노래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뭐. 네. 혹시 우리가 남자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약간 남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자 이건 다 남자잖아요. 남자가 물고 술 마시고 찌질하게 하고 여성들이 술 마시고는 어떨까? 똑같나? 그 똑같다고 봅니다. 베이지의 술을 못해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나 이 가사가 궁금하네. 나 이 노래를 모르는데 네. 가사 뭐 네. 그런 게 있을까? 여자들 관점에서 음. 뭐 이제 그만 마실게요. 저는 술을 못해요. 계속 마시게 되면 분위기를 망쳐요. 정말 죄송한데요.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울고 싶지 않아요. 난 오늘 밤 전화기를 끌 거예요. 술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후회할 전화를 하게 되니까. 난 사랑도 술도 끊었죠. 너무 아파서. 술을 마시며 나 그대가 자꾸만 생각이 나. 술 마시면 이별을 잊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럴 것만 같아서 나는 술과 함께 사랑도 끊었죠. 이 뒤쭉 이어지는 가사가 내 손발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네요. 저는 내 손발이 가사만 봤을 때 술을 못해요. 가사에서도 약간 느껴지네. 이렇게 읽고 보니까. 손발. 그러면 나 이게 궁금해진다. 키썸 맥주 2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 기썸 경기도의 딸 기썸. 예. 키썸. 나 키스. 잘못 들어. 귀가 썩었네요, 진짜 저 좀. 뭘로 들었어? 뭘로? 왜? 빨간 버스 타시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경기도의 딸. 경기도의 아까 딸입니다. 뭐라고? 키썸에 뭐? 맥주 2잔. 난 키스하면 맥주 2잔이라고 들었어요. 키스하면 맥주 오늘 2잔. 용 작가 이상하게 더러워요. 사실 이건 술에 아예 딱 종류가 맥주라고 딱 적게 돼 있어서 맥주 느낌이 좀 들어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피로 풀고 그런 거. 딱 기분 좋은 2잔. 나 2차는 못 가. 내일 새벽 5시에 나가.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지. 반쯤 감긴 눈을 비비면서 싸구려 커피 한 잔을 마셔 빈속으로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보냈으면 해. 또 누군가와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해.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해.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잘하면 돼. 잘해야 된다는, 잘 돼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었으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해. 좋겠어, 그냥 내 생각이야. 사실 원해, 그건 내 바람이야. 뭔가 분위기가 그런 것 같네요. 왜 하루 딱 빡센 일상을 끝내고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딱 따서 마시면서 그냥 좀 이게 참 하는 혼술남녀 거기에도 요런 그림이 딱 떠오른 게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술이 가진 느낌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네, 술의 종류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소주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맥주가 있고, 와인이 있고, 위스키가 있고, 뭐 칵테일이 있지만, 이쯤에서 좀 얘기해 보자면은 예전에 읽었던 이제 책 중에 심산의 와인 예찬이라고 있어요. 그 심산이라고 시나리오 작가인데 그분이 와인 예찬에서 그분은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을 그 와인의 한 종류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뭐 로마네 꽁티야 뭐 잘 지내지? 나 뭐 너랑 해 그때는 뭐 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웃긴데 그게 로마네 꽁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를 그러니까 그 느낌 그 와인의 저는 와인 맛을 잘 모르지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맛이.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와인을 즐기니까 와인의 그 풍류와 향기를 막 묘사하면서 그 와인의 그 역사를 묘사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어떤 특정 여인들을 이제 와인의 그 호칭으로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이거 여가부에서 좀 들고 일어날 거 여성을 먹는 것에 미움했다고 여가부에서 가만 이건 위험해요. 통으로 편집을 해야 돼. 아무튼 뭐 이 아무튼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와인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정말 저도 와인을 잘 모르긴 하지만
아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 같은 게 술의 종류가 너무 이렇게 뭔가, 한정적이죠. 예, 다양하지도 않고 뭔가 음. 이 뭐라 그러죠? 스펙트럼이 예, 그게 좁죠. 네,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와인은 뭔가 음료적인 느낌이 나는 것도 있고 진짜 뭐 술의 느낌이 강한 것도 맞아요. 있고. 예. 아무튼 뭐 그런데 그분은 와인이 대가니까 그런데 저도 가끔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습작했던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의 느낌은 뭐 호땡땡이다. 아, 호가땡. 호가땡이다. 네. 이 뭐랄까 처음 향기는 좋고 맛도 좋고 뭐 뒤끝이 없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좀 마지막 질문인데 각자를 이제 만난 사람 중에 이제 특이한 그런 술가 같은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술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 나는 어떤 종류의 술인 것 같다. 아, 본인인 스스로 본인이? 네. 아니면 뭐 그리고 본인이 나머지- 제대로 얘기 안 하면 타인이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에이 너는 뭐지? 뭐 이렇게.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술에 되게 그 스펙트럼이 좁다 보니까. 그렇죠. 소주, 맥주, 막걸리 뭐 이 정도에서밖에 고를 수가 없지 않나요? 뭐 칵테일도 있고 사실 와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의 취향이 있으면 그 와인에 구체적 대해서 디테일하게. 예찬을 하면서 얘기해 주면 되죠. 제가 이게 술은 이제 또 자리만 좋아하고 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소주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 소주이고 싶네요. 태피디는 근데 소주 흔하게 쉽게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어느 자세나 부담 없이. 같아요. 네. 자기 질리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질릴 수는 있죠 사실. 모든 술은 그렇다고 아니 뭐 생각하는 게. 소주는 사실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숙취도 심하고 이제 가끔은 너무 만나기 싫고 생각하지도 않고.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술은 저희 다 좀 그렇죠. 적당히 보는 걸로. 그러니까 태피디는 좀 적당한 관계에서 좋은 사람. 네. 뭐 그냥 그런 사람 이길 또 바라고 저도 쉽게 불러줬으면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찾아줬으면 하고. 융 작가는 어때요? 저는 뭐 아까 태필이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우리나라의 술이 스펙트럼이 짧은 게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제 짧은 지식으로 알기에는 이게 일제에 의해서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전국의 가양주 원래 집집마다 다 술을 비졌고 제사 때 썼는데 우리나라가 술에 예, 이게 다 끊겨버리고 소주로 다 통일되는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가양주의 맥이 끊기면서.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전 탁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주도 좋지만 그 걸러낸 깨끗한 그것도 좋지만 그 일단 발효를 시켜야 된다는 점. 사람이 좀 뭔가를 당장 좀 쌓아두고 발효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신기한 게 똑같은 쌀을 쓰더라도 누룩이나 이거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숙성되는 사람? 제가 와인을 잘 몰라서 오히려 저는 막걸리 또 쌀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이로운 곡식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 쌀로 할 수 있는 사치죠. 그래서 그 금주령이 내려지는 시기는 항상 곡물이 쌀이, 부족할 때, 맞아요. 쌀이 기근일 부족할 때 때. 네. 났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탁주 형태의 사람이다. 격식 없고 그렇다고 또 이런 만찬주에 쓰인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오히려 네, 또 세 분이 동시에 저를 또 쳐다보시는데요. 얘기하시는 동안이라도 쭉 생각을 해봤지만 저는 제가 무슨 술이고 싶다라는 거나 뭐 술과 엮여본 그러니까 제일 잘 받는 이거 술은 발렌타인. 싶다라기보다 그냥 네. 그러니까 약간 질문 자체도 누구는 뭐 이미지가 어떻다라는 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는 아까 얘기했죠 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절 얘기해 달라는 네네. 거죠. 저는 모르겠으니까요. 청주 우리 아까 미리 얘기했었는데 참 자리 비운 사이에 아, 네. 청아 아니면은 그것도 괜찮을까요? 위스키. 까칠하잖아요. 맛이 까칠하잖아요. 하고 위스키가 그런 술이 호불호가 강하고. 아닌데. 위스키를 잘 몰라서. 아니에요. 위스키는 부드러워요? 절대 까칠하죠. 굉장히 부드러운 술이에요. 그래요? 뭔가 이게 뭔가 윈땡 같은 걸 드셔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보드카? 깔끔하다. 긁고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속을 확 긁고 가나요? 그 깔끔하고 순도가 높고 호불호가 강하고 뭐 맞아요. 어. 약간 좀 그런 쪽에 그쵸. 가깝죠. 마시면 이렇게 확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근데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보면서. 네. 그러니까 결론은 호불호가 굉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네요. 결론은 호불호였어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그런. 네네.
뭐 찌질하진 않은데 호불호는 굉장하다. 이제 뭐 그렇게 들리네요. 이제. 그럼 반 기자는 뭐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데 제 스스로는 제가 칵테일 같다고 생각해요. 좀 많이 혼종이니까 사실 좀 많이 믹스돼 있는 삶도 많이 믹스돼 있고 생각도 많이 믹스돼 있고 이게 달콤한 듯 보이지만 뭐 먹으면 뒤에 숙취도 강하고 독한 술은 또 독하고 고약하죠. 예. 그리고 그때 좀 사람 성향이 워낙 달라서 지금도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어서 제가 좀 제 맘대로 해요. 근데 칵테일도 사실 그거를 만든 사람 마음이죠. 예, 만든 사람 마음이어서 먹는 사람의 느낌이 다 다르고 그래서 좀 그런 쪽이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특정 어떤 칵테일이 아니라 네. 칵테일의 그 속성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해요. 조금. 네. 그 말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고요. 저에 대한 평가도 제가 뭐 동의를 하겠네요, 이게. 네, 네, 고맙습니다. 선택해 보시죠. 뭐가 좋으세요? 기왕에 뭐 긁고 가는 술이라면 독하고 세고 독한 게 좋죠. 뭐. 보드카로. 뭐 보드카든 고량주든 뭐 뭐 앱솔루트 위스키든 앱솔루트 땡. 이렇게 라이터로 불 붙이면 불 날 것 같은 그런 술. 좋습니다. 네. 그런 아까 찾았던 표현 지금 이게 불 얘기를 네. 해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 하고 사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술에 관련된 재밌는 말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에서 나온 꽤 이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유행이 됐다기보다 많이 퍼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술을 차가운 불입니다. 거기에 달을 담아 마시지요. 라는 문구가 있대요. 그래서 술 자체를 차가운 불이라고 그쵸. 묘사한 게 되게 괜찮네요. 이거. 괜찮은 것 진짜 같더라고요. 괜찮네요. 술 자체가 사실 보통 이제 원래는 따뜻하게 해서 데워 먹기도 하지만은 술이 가진 액체의 물질이지만 그 성질은 뜨겁게 하는 사람을 뜨겁게 하는 네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문구들 또 있지 또 않았어요? 또? 읽어줄까요? 이렇게 네. 우리가 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이게 사실 회자가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다 번역한 경우가 많아서 원문이 아니라서 이게 사실성은 떨어지면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개 재밌는 거. 술을 마시는 게 죄악이란 글을 읽었을 때 난 독서를 포기해버렸다. 해니 영맨. 그리고 술과 여자와 노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보다. 라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답니다. 종교개혁을 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떠돌아다니까 제가 그냥 네. 읽는 거니까. 그리고 적당히 먹을 거면 술을 못하러 먹냐. 이경규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하네요. 저도 누가? 그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술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악마이고 달콤한 독약이며 기분 좋은 죄악이다. 아우구스티노. 네. 이런 네. 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각자 뭐 술에 대한 정의? 나스 같다?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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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스처럼. 라디오 스타. 저는 태피디에게 술이란? 저번 시간에도 표현을 했었던 거지만 음. 진실의 문을 열어주는 도구.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이걸 어떻게 잘 이쁘게 표현해봐봐요 빨리. 만들어봐요. 여기 그 있어요 이런 비슷한 여기에 도구가? 비슷한 문구가 있었어요. 술은 인간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건 성품이네. 그러니까 진실을 그거죠. 보여주는- 술을 먹으면 좀 더 진솔해질 수 진솔해질 수 있다라는 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의 뭐 도구. 뭐라고 표현할까? 매개체로서의 그런 활용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남자만 그런 것 같아요. 음. 좀 여자는 좀 경험이 매우 적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일천한 경험. 일천한 경험으로 제가 이것도 실수했네요. 제가 아주 큰 죄송합니다. 이거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 중에서도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개박해. 맞습니다. 네. 저는 맛으로 먹을 수 있는 그냥 음식의 한 종류로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이제 음식이라고 봤을 때 과식은 뭐든 과식은 좋지 않죠. 과유불급이네요. 그렇죠. 저는 아까 이제 탁주 얘기하면서 했는데 술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사치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전 탁주에 한정하니까. 근데 와인도 그렇고 사실 그 다른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굳이 이걸 발효시키거나
뭐 깎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인위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도 그냥 술을 먹을 거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해줄 수 있는 뭔가 본능을 깨우는. 저는 술을 좀 약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약이 어떤 의미의 약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외상이 나면은 뭐 상처를 봉합하거나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그걸 봉합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자체 봉합을 하거나 혹은 타인 간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 술이라는 약을 먹으면서 그 관계를 봉합하거나 혹은 물론 가끔 그 관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렇죠. 그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겠죠. 뭐 치사량을 먹고 네, 그렇죠. 가도와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약을 먹으면 항상 진짜 문제가 약이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래서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가네요. 네, 그래서 그 관계를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이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말인데 바텐더라는 이제 만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번 시간에 언급해 주셨던. 네, 그 바텐더에 보면 그래요. 이 바를 그 사람들은 야전병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그 바텐더는 그 야전병원의 의사고 이 사람이 마음이 다쳤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야전병원 같은 데가 바라고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그냥 우리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텐더에 바에 서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얼마든지 슬퍼해도 좋고 얼마든지 많이 마셔도 좋다고. 참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에 대한 개념이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원체 많이 퍼져 있는데 물론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안 그랬겠죠. 그리고 안 그런 바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바는 좀 그쵸? 가보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저. 근데 나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대부분 그런 모던 바들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적당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수준이 낮다는 말을 좀 하고 네네네. 싶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나는 그 외로워서 오는 거라 생각해. 그 남자들도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바텐더 입장에서 그 앞에서 이제 받아주는 네.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그런 걸 위로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아니 오빠 막 이렇게 가는 이렇게 바가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바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네, 저 잘 몰라요. 좀 데려가서 혼자 가지 말고 혼자 좀. 가지 마시고 좀 많이 못 가봤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오해가 또 생기는. 내 스스로 내가 지금 할 말을 이거 자를 말을 내가 만들었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태PD가 무덤을 팠습니다. 아니 뭐 저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네. 아니 뭔 소리야? 아무튼 절 좀 빼고 그런- 이분들이 같이 가신답니다. 이상 공작소입니다. 술은 농산물의 잉여가 인류에게 주는 큰 축복이라고 한다. 먹고 남는 곡물로 술을 빚고 그 술이 인간 사회를 넓고 윤택하게 하자 점차 술은 인간의 식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 사회학자들은 과도한 음주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병이라고 한다. 혹자는 구소련의 철의 장막을 무너뜨린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보드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애주가들은 연신 일어나는 사회 경제적 무도함에 비하면 술이나 담배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사에서 술을 좋아하기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작가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탄 어니스트 해밍웨이다. 해밍웨이는 위스키를 비롯해 칵테일, 와인 등 술이란 종류는 닥치는 대로 먹는 술고래였다. 특히 그가 좋아했던 모히토, 다이키리, 쿠바 리브레는 칵테일의 대명사가 되었을 정도로 이름을 널리 떨쳤다. 이런 해밍웨이의 술 예찬은 무기여 자리거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술은 참 대단한 물건이야. 마시면 안 좋은 건 뭐든 다 잊을 수 있으니까 라는 표현으로 술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대신한다. 그 반면 술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작가도 있다.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먼저 알려진 중국의 대표적 작가 모에는 그의 소설 술의 나라에서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 사회의 추악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모에는 인간의 도덕적 면모를 마비시키는 술을 통해 자신을 망각하고 욕망의 향연에 빠져드는 인간 군상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화려한 세부 묘사와 독특한 상상력이 작품의 가치를 높였고 이는 201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삶에서 술은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흔히 우연하게 지인을 만나면 사람들,
특히 나는 을에 언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인사를 한다. 시인 정호승은 이런 의례적 표현 술 한잔에 대해 이는 사랑의 은유라고 했다. 누군가가 언제 술 한잔 하자라고 말했다면 그건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누가 술 한잔 하자고 말한 적 없다면 그건 그만큼 그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당신이 나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는 평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다. 언제 한번 술 한잔 해요. 네, 이렇게 술 이야기, 취중농담 두 번째 이야기죠.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편 녹음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힘겹게 앞으로 나가는 느낌인데 지금 특히 이렇게 우리 피드백 해주시는 그런 여러 의견들, 저희 방송에 의견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방 기자의 그런 발음과 목소리에 대한 부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들 술 이야기 잘 떠진 것 같아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어서? 사실 항상 불만족스럽죠. 좀 제가 너무 준비를 덜하고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자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항상 노력해주신 태필이, 융작가, 서대표에게 이 좀 미안한 마음이 항상 또 사과방송인가요? 이게 맨날 사과 방송을 하게 되네요. 그건 좋은데 멘트가 하나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지만 다른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다음에 더 잘할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항상. 네, 저도 계속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한 편 한 편. 그리고 지금 에필로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아까 우리 노래 얘기할 때 안 나왔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해왔는데 안 나왔던 안치환 그 제목이 뭐였더라?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네, 그 시잖아요 이게. 아까 그 에필로그에서도 정호승 시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거기에도 보면은 좀 약간 냉소적이긴 한데 인생은 나한테 술 한잔 안 사줬다고. 자기는 엄청 사줬다고 하는데 인생한테 술을. 그렇죠. 좀 외로움이라는 게 묻어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술이 좀 잘 교육이 돼서 좀 잘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좀 외로움을 어떻게 보면 잘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같이 술자리를 함께 하는 걸로도 그렇겠지만 스스로도 그거를 술을 먹으면서도 좀 달래는 그런 도구로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에필로그 들으면서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제 소감 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참 술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많네요, 정말. 그리고 아직 또 녹음을 맞춰가는 이 시점에 생각난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도 추후에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계속 하니까 저는 이제 술이 거의 다 깨서 참 좋습니다. 술 깨려고 하는 방송이 되었네요. 해장 방송입니다. 네, 해장 방송이네요. 네, 저는 사실 술 이야기라고 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번 방송 들어보니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방송에는 제가 좀 말을 줄이려고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잘 즐길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할 수 있는 음식도 사실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전 태피디랑 궤를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어른들이 특히나 좀 더 잘 즐기고 좋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첫 번째 이야기 때 비판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에필로그 마지막에서도 방 기자가 이렇게 적어주셨지만 앞으로 저희 방송 꾸준히 진행되고 고정된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왜 그런 건 있어요. 팟캐스트 방송 이렇게 유명한 방송들 하다 보면 공개 방송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이런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그것도 하나 좀 바라봅니다. 저도 지금 태필이 생각이랑 좀 비슷한데
이거는 제가 공약 아닌 공약. 뭐또 있어? 네, 공수표를 하나 날리겠습니다. 언제 저희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통해 공개 정모를 한번 공개 방송을 한번 할 테니까 물론 제가 사겠습니다. 술은 제가 사겠습니다. 술만? 네, 안주는 뭐 서대표가 사지 않을까요? 술값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네, 언제 혼자는 못 죽겠다. 네, 술값은 제가 계산할 테니까 언제 한번 저희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 청자분들의 얘기 듣고 따끔한 비판도 받고 그리고 따스한 격려도 한번 받겠습니다. 네. 제발 방 기자에게는 따스한 말 한마디를 부탁드릴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방송뿐만이 아니라 저희 컨셉 자체가 앞으로 좀 남자 넷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좀 그런 생각들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